요즘 부모님이 예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 하시진 않나요? 밥은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옷이 헐렁해져 보이진 않으셨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은 누구나 스쳐 지나가지만 저는 30년 넘게 노인의 마지막 1년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천 명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떠나기 1년 전부터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체중이 조금 줄고 예전보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말수가 줄고 옛 이야기가 잦아지는 모습들. 가족들은 흔히 나이 드셔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저는 압니다. 이 변화들이야말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몸의 조용한 메시지라는 걸요. 저는 30년 넘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많은 노인의 마지막 1년을 지켜본 박사 김재호라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가족들이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해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요즘 부모님의 모습이 달라 보이진 않나요? 그렇다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과의 마지막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어떤 변화가 가장 걱정되시나요? 이 이야기는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아프게 남아있는 기억이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제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평생 부지런하고 크게 아픈 적도 없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밥을 밥만 드시고 늘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눕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한참이나 나이가 드셔서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아버지 옷이 눈에 띄게 헐렁해지고 예전에는 꺼내지 않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옛사람 이름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철렁했죠. 제가 평생 연구해온 마지막 1년의 신호들이 이미 아버지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들로서, 연구자로서 그 신호를 더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아버지와 마지막 몇 달을 훨씬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저처럼 후회가 남아 가슴에 맺힐 일이 없음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저는 더 늦기 전에 많은 가족들에게 이 신호를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제발 끝까지 들으세요.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 드릴 이야기들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지켜줄 수도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입니다. 구독을 안 해두시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다음 영상을 놓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아까운 일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와 굳건한 약속 하나 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사랑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을 직접 적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것을 중요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몸은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움직입니다. 다짐을 적으신 분들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는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신호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채야 할 신호는 체중 감소입니다. 노인이 6개월 동안 체중의 5% 이상을 이유 없이 잃는다면 몸의 근육 공장이 빠르게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줄어 균형과 회복력까지 떨어지는 변화입니다. 국내 노년기 관찰 연구에서 임종 1년 전 노인의 78%가 의미 있는 체중 감소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90세 한 명호님은 평생 식성이 좋은 분이셨지만 어느 날부터 밥맛이 없다고 하시며 국물만 드셨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드셔서 그러려니 했지만 2달 동안 근육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분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기 냄새만 맡아도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건 단순히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반응이었던 거죠. 이럴 때는 억지로 많이 드리려고 하기보다 좋아하시던 음식 한두 가지를 소량으로 자주 드시게 하는 편이 훨씬 편안합니다. 하루 3끼를 꼭 챙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루 5번에서 6번 정도 작은 양씩 나눠 드시는 게 소화에도 부담이 적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죽 1그릇, 오전 간식으로 과일 몇 조각, 점심에 국수 반 그릇, 오후에 미음이나 두유 1컵, 저녁에 부드러운 반찬 몇 가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영양제나 보양식으로 급하게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가족과의 갈등과 스트레스만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자식들이 좋다는 건강식품을 사다 드리면서 꼭 드셔야 한다고 강요하면 부모님은 죄책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체중계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오늘 조금이라도 드셨는지, 드실 때 표정이 편안하셨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요즘 식사량이나 체중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자고 휴식을 취해도 깊은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몸이 더 이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임종 1년 전 노인의 약 83%에서 회복되지 않는 피로가 보고됐습니다. 75세 전구민님은 평생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오전만 지나면 몸이 축 늘어지고 바로 눕고 싶어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지만 몸은 이미 마지막을 향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따님이 처음엔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걷자고 권유했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따님은 그제야 이게 단순한 운동 부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마지막 1년에 접어든 노인의 에너지 생산 능력은 정상 노인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운이 있는 시간대, 보통 오전에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활동을 하고 이후에는 충분히 쉬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볍게 움직이고 그 이후에는 편하게 앉아서 쉬거나 낮잠을 주무시게 하는 거죠. 이때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으로 해석하면 본인은 죄책감을 느끼고 가족은 답답함을 느끼면서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더 움직이라고 재촉하거나 옛날엔 안 그러셨잖아요 라고 비교하면
부모님은 자존감에 상처를 받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요즘 부쩍 오래 활동을 못하시고 일찍 지쳐 보이진 않나요? 세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변화는 마음이 과거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오래된 기억이 더 또렷해지고 이미 떠난 사람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은 뇌의 기억 회로가 재정렬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임종 1년 전 노인의 75%에서 과거 회상 증가, 과거 인물 언급이 확인됐습니다. 83세 윤미자님은 5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갑자기 자주 꺼내고 어머니가 부른다는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치매 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자연스러운 전환의 신호였습니다. 특히 이분은 아침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입던 옷을 꺼내보시고 3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이야기를 반복하셨어요. 가족들은 처음엔 치매가 온 게 아닌가 걱정했지만 현재 시간이나 장소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과거에 따뜻했던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였죠. 연세대 뇌과학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뇌는 최근 기억보다 오래된 정서적 기억을 더 많이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뇌가 편안한 마무리를 위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럴 때 이야기를 현실로 끌어오려 억지로 고치지 말고 그저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라고 현실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으셨나 봐요 하고 맞장구 쳐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부모님은 위로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는 판단력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 중요한 결정은 가족이 함께 도와야 합니다. 재산 처분이나 계약서 같은 중요한 일은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요즘 과거 얘기나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더 자주 꺼내시진 않나요? 네 번째 신호로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반복되는 감염과 느려지는 회복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기, 요로감염, 피부염 등이 반복되고 상처 회복이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리기 시작합니다. 임종 1년 전 노인의 82%가 한 가지 이상의 반복 감염을 경험했습니다. 85세 임순덕님은 6개월 동안 기관지염, 대상포진, 요로 감염이 차례로 찾아왔고 회복될 때마다 힘이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특히 이분의 경우 기관지염이 나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대상포진이 왔고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요로 감염까지 생겼어요. 매번 회복하는데 2주에서 3주씩 걸렸고 그때마다 식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고려대 면역학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마지막 1년에 접어든 노인의 면역세포 활성도는 젊은 사람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백혈구 수치는 정상이어도 실제 감염과 싸우는 능력은 현저히 낮아지는 거죠.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수분을 자주 들이며 지나치지 않은 온도 조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고 온도는 23도에서 25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기관지 점막이 약해져서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나 세균 번식이 쉬워집니다. 여기서 명심하실 게 있는데요. 노인은 감염이 와도 통증을 크게 표현하지 않아 혼란이나 식욕 저하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도 잘 안 나고 아프다는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기운이 없어 보이거나 멍하게 계시면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요즘 따라 부모님이 사소한 감기도 오래 가거나
자주 재발하는 모습이 있진 않나요? 마지막 5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신호는 숨쉬기와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길게 내쉬는 불규칙한 호흡은 뇌의 호흡 조절 기능 변화로 나타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옅어지는 것도 같은 과정입니다. 임종 3개월 전 노인의 약 70%에서 호흡 주기 변화가 반복적으로 관찰됐습니다. 92세 황인철님은 호흡 간격이 넓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졌지만 본인은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더 불안해하셨지요. 이분은 자면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숨을 안 쉬시다가 갑자기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가족들은 밤새 옆에서 숨소리를 확인하느라 잠을 못 잤지만 정작 본인은 편안하게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손끝과 발끝은 자주 차가워졌고 피부색도 전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서울 아산생명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호흡 변화는 뇌간의 호흡 중추가 서서히 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몸이 적은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조절하는 거죠. 방 온도를 적당히 유지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드리고 입술이 마르지 않게 작은 수분 공급만 해도 큰 안정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입술에 보습제를 발라드리거나 작은 스펀지에 물을 적셔 입술을 적셔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게 하면 오히려 사례가 들릴 수 있어 조심해야 해요. 과한 기계적 처치는 오히려 불편을 크게 만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산소호흡기나 각종 모니터링 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본인은 불편하고 가족은 기계 소리에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요즘 부모님의 호흡이나 손발 온도가 유독 달라 보이진 않나요? 이렇게 주요 신호 5가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1년을 더 의미 있게 준비하는 방법들을 좀 더 깊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사전 대화의 힘입니다. 건강할 때 나누는 대화는 마지막 순간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갑작스럽고 무거운 대화는 오히려 마음을 닫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뉴스의 한 장면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묻는 방식이 좋습니다. 마지막이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고 싶으신지, 어떤 치료는 받고 싶지 않으신지, 이런 대화를 평소에 편안하게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연명치료를 미리 정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데 훨씬 중요합니다. 상황이 닥친 후에는 가족 간 의견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형제들끼리 누구는 끝까지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자고 하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우선할지 가능한 치료를 모두 할지 생각을 미리 적어보고 가족끼리 공유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혹시 이런 선택을 논의해 보셨나요? 3번째로 실천하실 수 있는 건 생활 환경 단순화입니다. 익숙한 공간은 혼란을 줄이고 안정감은 더 크게 만듭니다. 새로운 가구나 기계는 오히려 불안과 혼동을 줄 수 있어요. 침대 위치를 갑자기 바꾸거나 새 가전제품을 들이면 어르신들은 적응하는데 큰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동선에 방해되는 물건을 치우고 따뜻한 조명만 유지해 보세요.
어두운 조명보다는 밝은 주광색보다 따뜻한 백색 조명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부모님의 공간은 편안함에 맞게 정돈되어 있나요? 네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정서적 돌봄의 핵심입니다. 말이 줄어도 귀는 마지막까지 주변의 온기를 느낍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말보다 평소에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더 위안이 됩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손을 잡아드리고 짧게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부모님께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린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돌보는 가족의 소진 예방입니다. 가족이 지치면 돌봄의 질도 함께 무너집니다. 본인의 감정과 건강을 무시하면 마지막 시기를 함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24시간 곁에 있으려다가 결국 쓰러지는 가족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혼자 숨쉬는 시간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지인에게 잠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돌보느라 자기 자신을 잊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가족에게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갑자기 떠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부터 몸과 마음이 조용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그 신호를 모두 나이 탓으로 넘기는 것이고, 올바른 관리는 작은 변화라도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체중 감소를 무심히 넘기면 불안은 더 늦게 찾아오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식사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면 남은 시간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피로감을 게으름으로 오해하면 서로 상처가 남지만 자연스러운 변화임을 인정하면 표정에서부터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과거 이야기를 혼란으로 보면 답답하지만 그 시간을 함께 들어주면 부모님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반복되는 감염을 방치하면 고통이 길어지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환경을 정돈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호흡 변화를 두려워만 하면 가족 모두 불안하지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드리면 본인도 가족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부모님께 짧게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는 마지막 1년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긴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침에 잠깐 손을 잡고 건네는 한마디. 저녁에 방에 들어가시며 듣는 짧은 인사.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여 부모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함으로 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가족이 마지막 순간에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와 그 후회를 줄이는 실제적인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부모님께 어떤 말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